다음은 모자회사 관계에 대한 얘기를 볼 겁니다. 자, 모자회사 관계가 성립을 하게 되면은 모자회사 관계가 일단 성립한다는 거는 어떤 회사가 어떤 회사 주식의 50%를 초과해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 소유하는 회사, 과반이 넘긴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를 모회사, 소유당하는 회사를 자회사라고 하는데, 이때 자회사가 되는 회사들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됩니다. 취득이 금지돼요. 물론 이제 법률상 허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건 예외적인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되는 경우들을 말하거든요. 그건 이제 따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강의 노트를 보시면은 모자회사 주식 취득 금지에 대한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모회사는 자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근데 모자회사 관계가 성립하면 50%가 넘어가게 초과하게 되면은 소유 당하는 회사가 소유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자, 모자회사 관계가 성립한다고 말하려면 일단 어떤 회사가 어떤 회사 주식의 50%를 초과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법인입니다. A 주식회사 그리고 B 주식회사 되어 있는데, A가 B 주식의 70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모회사가 되는 거고, 소유 당하는 B 회사가 자회사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어요. 취득이 기본적으로 금지됩니다. 상호 출자를 금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물론 예외적으로 이제 취득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부득이한 경우이고, 취득을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 좀 뒤에 나오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서 B가 A 회사 주식을 취득한다고 가정해볼게요.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된다고 하더라도 B는 이 A 회사에 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문에는 의결권이, 그러니까 법조문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판례는 해석상 의결권을 포함한 모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전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모자회사 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렇게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A가 이제 B를 그냥 50% 초과해서 소유하는 경우, 이런 단순한 경우도 있는데, 이 옆에 있는 것처럼 좀 복잡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 무슨 경우냐? A 혼자는 C회사 주식을 25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A에게 이미 지배를 당하고 있는 B회사가 26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배 당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B의 주식을 어떻게 합니까? A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A가 50% 초과해서 C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 C회사가 A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B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이걸 이렇게 더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C가 B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거는 허용이 되죠. 26%밖에 안 되잖아요. 50%를 초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똑같은 논리로 밑에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미 B 혼자 50%를 초과해서 C 주식을 가지고 있죠. 근데 B는 A한테 지배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B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A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치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A가 C를 50% 초과해서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C가 A 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도 안 되겠죠. 이렇게도. 자, 이건 손자회사 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모자회사 관계에서는 주식 취득이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기본적으로 안 돼요. 이걸 위반하면 그 취득 주식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취득을 허용해주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합병의 경우인데, 자, A 회사가 있고 그리고 B 회사가 서로 합병을 합니다. 그리고 얘가 사라지고 얘는 남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남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합병을 하게 되면 B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A 회사로 이렇게 한꺼번에 넘어와요. 합병 등기를 하는 순간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마침 B 회사 주식 중에 A 회사의 모회사, 예를 들어 X가 이렇게 70 소유하고 있다고 했을 때 X 주식이 되겠죠? X 주식을 얘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B가 가지고 있는 X 주식이 합병됐을 때 이렇게 포괄 승계되기 때문에 이거는 골라받을 수가 없거든요. 합병할 때 한꺼번에 다 넘어오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A가 취득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허용을 해줍니다. 영업 전부 양수도 마찬가지 취지고, 그리고 권리 실행을 위해서 목적 달성하기에 필요한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A가 어떤 채무자에게 이제 변제를 받기 위해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A 회사가 이제 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이때 B 회사의 유일한 재산이 A 회사의 모회사 주식밖에 없어요.
자, 이때 물론 요거는 뭐 받을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허용을 해주는 건데, 물론 이제 A 회사가 요걸 입증해야 됩니다. 원래 안 되잖아요. 그 모회사 주식이 있으면 취득하면 안 되지만, B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거밖에 없어. 이걸 이제 입증하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경우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입니다. 요거는 내용 좀 잘못되어 있어요. 지워주시고, 요거는 지워주시고, 요걸 차라리 쓸게요. 자, 요거 삼각 교환의 경우, 네, 요거 물론 이제 요 표현도 틀린 표현은 아닌데, 요 삼각 합병의 경우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삼각교환, 삼각합병은 무슨 얘기냐면 A 회사와 B 회사가 합병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남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라지는 B 회사가 소멸법인이 됩니다. 그러면 물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합병이 될 때 B 회사의 모든 재산과 권리, 의무, 뭐 빚을 포함한 소극적인 재산도 전부 다 A 회사로 넘어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B 회사가 없어지게 되죠. 합병이 되면은. 근데 B 회사에 있던 원래 주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주들. 자, 이분들은 주식 교환 비율 또는 이제 합병 교환 비율에 따라서 이 A 회사의 신주나 현물, 물론 뭐 현금도 가능한데 이 대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 주식 지금 B 회사 주주 입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하나당 원래는 이제 A 회사 주식을 몇 주 받는지 이런 것들이 교환 비율이란 말이에요. 합병 비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가로 현물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 현물에 뭐가 포함되냐면 X 회사가 이렇게 이제 70% 소유하고 있는 모자회사 관계라고 했을 때 X 주식을 줄 수가 있어요. X 주식을 얘네한테. 그러기 위해서는 A가 X 주식을 이렇게 취득해가지고 얘네한테 이렇게 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요걸 삼각 합병, 이게 교환이면은 삼각 교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B 회사 주주들한테 주기 위해서 A 회사가 자기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대가로 주기 위해서. 요걸 허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예외적으로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교환이어도 똑같고 합병이어도 똑같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외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전면적 휴지설이 판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법 조문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얘기만 있고 다른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해석상 이렇게 모든 권리, 공익권, 자의권, 의결권뿐만이 아니라 공익권 전부 그리고 자의권 전부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회사가 이제 무상 신주를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조차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취득을 허용한 경우에 이때 계속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계속 보유할 수가 없고 요거는 6개월 내에 처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앞서 봤던 자기 주식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처분 의무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모자회사 관계에서 예외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처분 의무가 있다는 거. 그리고 모든 경우에 다 마찬가지예요. 이 어떤 예외에 해당하든지 간에 계속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해서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할 수 있죠, 이때.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된다. 처분 의무가 있다는 거. 6개월 이내에 처분 안 하고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느냐? 그런 예외가 없어요. 다 처분해야 됩니다. 자, 소멸하는 회사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 이거 아까 봤던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주는 현물로서 우리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취득을 해야지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이 취득을 허용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포함하는 경우 존속회사 등 지급을 위해서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물론 이것도 주고 나서 좀 남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6개월 내에 처분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면 상호 보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일단 50%를 초과하게 되면 50% 초과는 무슨 관계가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모자회사 관계가 됩니다. 모자회사 관계. 근데 여기까지는 이르진 않았어요. 50%를 넘진 않았는데 10%를 초과하게 돼도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법이 이제 상호 보유를 금지한다는 거는 상호 출자를 막고 있는 거거든요. 상호 출자, 서로 이렇게 출자하는 거죠.
A 회사는 B 회사에게 출자하고 주식을 받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B는 A 회사에게 출자하고 주식을 받고, 이렇게 서로 출자를 하게 되면은 자본의 공동화라고 해서 없는 자본이 좀 뻥튀기 되고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규제를 하는 건데, 과반이 넘어가면 모자회사 관계로 이 토요 당하는 회사 주식을 아예 못 사게 하는 거고, 상호 보유, 10%가 넘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상호 보유라고도 하고, 아직 모자회사 관계까지 안 됐으니까 비모자회사 관계라고도 하는데, 이때는 10일이 되는 거죠. A가 B 10일을 가지고 있으면 B가 A 회사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취득은 할 수가 있어요. 취득은 할 수가 있지만 이 주식은 취득하더라도 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의결권이 제한된다. 뭐 그 정도는 어렵지 않은데 이 10%가 초과되는 그 시점을 언제로 볼 건지, 그리고 이 10% 초과를 뭐 명부를 가지고 판단할 건지 실질 소유 여부를 가지고 판단할 건지,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밑에 그림도 이것도 비슷하죠. 아까 모자회사 관계 봤던 거랑 A가 B 주식을 이렇게 10% 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B가 가지고 있는 A 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사라집니다. 여기서 이제 X라고 하는 거는 의결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선후가 관계가 없어요. 선후가. 그러니까 일단 요 일이 있기 전에 B가 그냥 A 회사 주식을 2%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A가 B 주식을 11%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비모자회사 관계, 상호보유주 관계가 생기면서 원래 의결권이 있던 요 2%의 주식의 의결권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그잼 팁에 있는 것처럼 B회사 입장에서 이걸 말을 안 해주면은 내 주식의 의결권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통지 의무. 통지는 이렇게 하는 거죠. A가 B 회사한테 취득하자마자 즉시 지체 없이 알려야 됩니다. 통지 의무. 너 이제 의결권 날라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통지 의무를 두고 있어요. 통지해줘라라고 했으면은 통지를 안 해줬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규정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해석에 따르는데 이때는 통지 의무를 위반한 A의 의결권, 11%에 대한 의결권 있죠. 이 의결권도 제한됩니다. 자, 만약에 통지 의무를 잘 이행하고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A와 B 사이에서 의결권이 제한되는 것은 이제 B 회사만 제한되는 거고, 얘는 의결권 행사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경우는 안 되겠죠. 이제 A가 B를 10일 갖고 있고, 그리고 B도 A의 10일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죠. 그렇죠? 소유 당하는 10% 초과에 불과하지만 소유 당하는 B 회사 주식만 이제 의결권이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서로 이렇게 10%가 넘어가면 서로 소유당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둘 다 의결권 행사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 경우는 이것만 못하지만, 그렇죠? 근데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얘도 못하고 얘는 원래 못하니까 못하고, 이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봤던 모자회사 관계랑 똑같이 여기서도 10%를 초과했냐를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더해줘야 돼요. 근데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A가 그냥 C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는 4%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A한테 소유당하고 있는, 완전 종속된 거죠. 과반이 넘는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B회사 주식이 있어. C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이게 예를 들어서 7%라고 한다면 A가 그냥 직접 C 주식 갖고 있는 건 4%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다가 7을 더해서 1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C가 A 회사 주식을 2% 갖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주식의 의결권이 사라지는 거죠. 만약에 C가 B 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2% 갖고 있다. 이거 사라지느냐? 아니죠. 이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나를 소유하는 회사에게 이렇게 포함이 돼서 계산이 되지만 이렇게 내려오는 건 안 되거든요. 여기 올라가는 거는 돼도.
그렇죠? 그리고 또 밑에도 이런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자, A는 C 회사를 직접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빵퍼센트예요, 빵퍼센트. 근데 우리 회사의 자회사인 B가 가지고 있어. 그러면 마치 이렇게 보라니까요. A가 C를 10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따라서 C가 가지고 있는 주식, A 회사 주식 2%가 있다면 요게 의결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유형을 다 정리하실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지문 암기 한번 볼까요?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우리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주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방금 봤던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얘가 가지고 있는 이 모 회사 주식은, 그러니까 A의 주식이죠. A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맞는 얘기고요. 뭐 제가 한 얘기를 이제 법조문으로 표현한 건데 똑같은 얘기인데 좀 이제 뭐랄까요, 이 문장 자체가 이해하기 좀 어렵다. 자, 그다음 갑은 을회사 발주에 60을 갖고 있으며 그럼 얘네 둘 간에 벌써 모자회사 관계잖아요. 그리고 아울러 병 주식의 10%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럼 그려볼까요? 갑이 을 주식의 60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울러 병 회사 주식의 10을 가지고 있다. 한편 병 회사는 갑회사 주식의 7%를 가지고 있죠. 근데 자, 여기서 아직 상호주가 관계 성립 안 한 거예요. 왜냐면은 갑이 가지고 있는 병 주식이 10%를 초과한 건 아니잖아요. 초과입니다, 초과. 자, 한편 갑을병 회사가 더 이상 주식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이 상태로 이제 딱 그냥 더 추가적인 게 사정이 없다면, 병회사가 가진 갑회사 주식 7%는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죠. 이건 의결권이 있어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이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10일이 되면은 의결권이 제한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갑이 을회사 발주의 12%를 소유한 경우 을회사가 소유한 갑회사 주식은 갑회사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했는데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되지 않는 애들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예 처음부터 다 빠진 애들.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의결권, 배제, 제한의 종류주식, 그리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상호보유주예요. 상호보유주. 그리고 3번에 자기주식입니다. 요런 애들은 어디서 빠진다고요?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갑회사의 자회사인 을회사가 병회사의 11%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근데 지금 얘가 이미 이 갑회사에게 종속되어 있잖아요. 과반을 갑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을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을 갑이 그냥 직접 병을 10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치면 된다고요. 가지고 있는 경우 병회사는 갑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면은 얘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10. 그 주식으로 의결권 행사할 수 없죠. 얘가 이제 10%를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친다고 했으니까 이 주식은 의결권이 날아갑니다. 이건 얘는 근데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이 주식의 의결권이 이렇게 되겠지만 의결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실제로는 을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정관규정으로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별도의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